응, 엄마 책 읽어줄게. 졸려. 불편해. 불편해. 불편했어. 책 읽어줄게. 은우 잠깐만 자고 일어나자. 은우가 졸려서 그래, 그치? 알겠다. 졸려. 엄마 책 읽어줄게. 마음의 안녕. 마음을 챙기는 자세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가. 마음의 안녕이란 의미와 목적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물론 종교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은행원은 일의 의미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수도사보다 더 크고 영적인 마음의 안녕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과거 다른 곳에서 있던 일로 산만할 때보다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할 때 마음의 안녕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평범한 경험도 특별한 경험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몸의 안녕. 몸을 소중히 돌보는가? 마음과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음과 몸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몸의 안녕은 운동처럼 움직이는 활동과 휴식, 치유 등 정지 상태를 통해 우리를 보살피며 얻을 수 있다. 건강하게 먹는 등 우리의 몸을 애정으로 다룬다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키울 수 있다. 배움의 안녕. 도전을 좋아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단련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이번 팬데믹이 가져다 준 좋은 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예전보다 집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고 지적인 발전과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호기심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계의 안녕.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관계를 돌보는가?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아끼고 동시에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연결되었다는 소속감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혼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격리되어 있다고 반드시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이들과 떨어져 지낼 때조차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키우는 방법이 존재한다. 감정의 안녕. 나의 감정은 존중받고 다양한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가?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한다. 어떻게 기쁨, 감사, 신남과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을 더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의 봉우리 위에 올라 일시적으로 즐기는 대신 더 높은 안녕의 평면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이 5가지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행복을 간접적으로 형성하는 요소 스파이어다. 영어 단어 스파이어는 교회의 종탑처럼 건물의 가장 높은 부분인 첨탑을 가리킨다. 행복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높은 지점이자 닿고자 하는 별이다. 스파이어는 또한 숨을 가리키는 어근이기도 하다. 행복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참여 동기를 높여준다. 전부 합하면 스파이어라는 5가지 요소는 우리가 최고의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돋아준다.
그렇다면 재정의 안녕은? 최근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스파이어의 6번째 요소를 추가해야죠. 재정의 안녕이요. 그가 처음으로 이를 제안한 사람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스파이어 개념에 관해 얘기하면 그중 누군가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돈은요?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였다. 재력의 안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멸망하다는 뜻인 아스파이어가 되니 여전히 약속을 잘 들어맞고요. 나는 실제로 이 제안에 대해 고민했다. 재력의 안녕을 더해 행복의 요소를 아스파이어로 하지 않은 이유는 스파이어에 이미 재정의 안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파이어 5가지 요소는 인간의 1차적인 특성이고 재정의 안녕은 2차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1차적, 2차적 특징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에 대해 철학자들은 뭐라고 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즉 배움의 안녕과 관련이 있다. 심리학자 빅터 블랭켈과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했다. 마음의 안녕과 관련된 말이다. 시인 존 런은 그 누구도 섬은 아니다 라고 썼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교류가 필요한 관계적인 동물이라는 뜻이다. 신경과 의사인 지크문트 프로이트나 철학가 데이비드 휴메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감정은 인간으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몸의 안녕을 다뤄보자면 이는 우리 존재의 동물적인 부분을 보살피며 당연하게도 우리 본질의 일부를 차지한다. 앞서 이성적인 동물,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은우야, 잠이 잘 안 와? 그랬어, 잠이 잘 안 와? 지금 잠이 오고 있어서 불편해서 그래. 그래. 엄마 책 좀 더 읽어줄게. 괜찮아. 인간은 재정적인 생물 혹은 동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돈은 우리의 마음, 몸, 배움, 관계,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조건에 들어가는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도구이다. 그렇다고 재정의 안녕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생애 충족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서 삶을 경험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가난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물건도 가질 수 없다면 당연히 이는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 재정의 안녕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큰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돈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지점까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지점을 넘게 되면 더 부유하다는 점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않는다. 일단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돈이 충분히 확보되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가로 옷을 더 사는 것처럼 물건에 돈을 쓰는 것보다 추가로 여행을 더 가는 것처럼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직관과는 반대가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은 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도울 때 더 커지는 행복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파이어의 5가지 요소를 추구한다고 해서 재정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성공과 행복의 관계를 고려하며 행복이 재정에 분명히 도움된다는 점은 명심하길 바란다.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행복을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리처드 데이비드슨, 소니아 류브머스키, 제프리 슈워츠, 캐럴 드웩 등의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가 실시한 연구 결과는 행복 수준은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행복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형 가능하다. 그렇다고 행복을 급격히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작게 이기고 작게 얻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히 가능하다. 작게 얻고 또다시 작게 얻기를 긴 시간 동안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크게 얻게 된다. 비행기 여행과 조금은 비슷하다. 비행기 좌석 앞쪽에 비행 경로를 볼 수 있는 작은 모니터가 있다. 지도를 계속 보고 있으면 비행기는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잠이 들었다가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이는가? 지도 위 비행기 위치가 확실히 바뀌어 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행복을 다룰 때도 처음에는 너무 느려 변화를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진전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든 그 과정에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뇌를 알아서 달래주지도 않는다. 행복의 기능은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5장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역경에는 2단계의 고통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에서 오는 고통이다. 재정과 관련된 걱정이 생겼다거나 동반자와의 논쟁으로 기분이 언짢다거나 지인의 사망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의 고통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일부러 피하려고 할 때나 운동, 학습, 우정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현재에 충실하고 우리가 가진 전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생긴다. 이 책은 물론 다른 어떤 책도 첫 번째 단계의 고통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단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확실히 도울 수 있다. 내가 대학원 과정을 마칠 무렵 경기가 좋지 않았다. 박사 과정 일부를 경영대학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학부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게 되었다. 이력서를 쓰거나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 준비를 돕는 일이었다. 하루는 취업시장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학생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작년과는 상황이 달라요. 전년도 채용 담당자들은 특별 수당까지 제한하며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반대로 기업에서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는 힘들 거예요. 일자리를 찾으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이 말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에게 행복과 낙천주의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쉬지 않고 비관적인 얘기만 하네요. 우리한테 전할 긍정적인 메시지는 없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처음에는 일어날 일이라면 결국에는 최선의 상황을 향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어날 일들이 언제나 가장 나은 상황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하죠. 며칠 후 나는 질문한 학생에게 답을 주었다. 모든 일이 반드시 가장 나은 상황을 향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이다. 끔찍한 불경기나 지독한 팬데믹이 가장 나은 상황을 향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고군분투하고 고생하고 죽기까지 한다. 그 위기가 무엇이든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와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살 권한을 주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친절한 태도로 남을 대하고 경험하는 일에서 배우고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이 모든 행동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증거에 기반한 일들이다. 각 장 끝부분에는 책을 읽은 후 각 스파이어를 평가할 수 있는 연습 문제인 행복 수준 체크하기가 있다. 잠이 잘 안 와? 마리아 시로이스, 메건 맥도너와 내가 개발한 기법으로 각 요소에 관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판단하는 활동이다. 큰 그림을 간단하게 살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다음은 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묻는 질문이다. 행복 수준 체크하기. 직장이나 집에서 의미와 목적의 가치를 경험하는가? 현재에 충실한가? 마음에 집중하는가? 몸의 안녕.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당신의 몸을 돌보는가? 휴식과 회복을 위해 시간을 내는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가? 괜찮아, 은우야. 질문을 충분히 하는가? 진지하고 깊은 학문에도 참여하는가? 충분히 실패하는가? 관계의 안녕. 가족,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가? 깊은 관계를 맺는가? 자신을 돌보는가? 남에게 베푸는가? 감정의 안녕. 기분 좋은 감정을 경험하는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는가? 살면서 갖게 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가? 펜과 종이를 준비해 행복 수준 체크하기 코너의 각 질문을 답해보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파이어 요소마다 점수를 매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한 후 안녕함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는지 1부터 10 사이로 점수를 적어보자. 1은 거의 없거나 드물다. 10은 매우 그렇다. 혹은 굉장히 자주 그렇다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마음의 안녕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로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가? 어떤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혹은 산만한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스스로 마음의 안녕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어서 몸, 배움, 관계, 감정의 안녕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스파이어의 각 요소에 점수를 매겼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점수를 매긴 이유를 설명한다. 마음의 안녕에 왜 6점 혹은 4점을 주었는가? 잠이 잘 안 오는구나. 지금 많이 졸리네. 그치? 많이 졸린데 잠이 안 와. 그랬어. 괜찮아. 곧 잠이 올 거야. 곧 잠이 올 거야. 엄마가 도와줄까? 아유, 잠이 안 와. 자고 싶어. 도와줄게. 맞아, 엄마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잠이 안 오면 너무 힘들지? 맞아. 곧 잠이 올 거야. 맞아. 잠이 안 와.
10분만 자고 일어나자.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 아유, 힘들어. 괜찮아. 똥은 아닌데. 그랬어. 엄마 책 조금만 더 읽어줄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힘들어. 괜찮아. 그런 날도 있어, 은희야. 맞아,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어. 엄마도 그래, 엄마도. 자, 가족관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직장 생활에선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줬을 수 있다. 삶의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관한 질문이라면 난 뉴스 때문에 종종 집중력을 잃어 라고 판단하고 완전히 몰두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이 5분마다 인터넷을 확인한다는 걸 깨달았을 수도 있다.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의 점수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처방을 내린다. 요소마다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10점을 채워야 하는 것도 5점 이상 높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딱 1점만 더 올리면 된다. 일상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보자. 이미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온 요소도 있을 것이다. 몸의 안녕에 7점을 매겼다면 어떻게 이 점수를 유지할지 고민할 수도 있겠고, 개선하고 싶은 다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겠다. 각 장마다 스파이어를 더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덧붙여 두었다. 이 책의 목적은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행복 수준을 1점, 2점 혹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처방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각 영역을 평가하면 먼저 우리가 기준으로 삼게 될 현재 행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전반적으로 1점 혹은 2점에 머물러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삶의 기복을 넘기는 데 필요한 안티프레이즈를 쌓으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간 자신을 체크해보자. 높은 건물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처럼 스파이어는 삶의 재난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한 지지 구조물 역할을 한다. 자연이 일으킨 재난이든 인간이 일으킨 재난이든 살면서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테니 말이다.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태풍이 불면 강한 바람에 휘청일 수는 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멀쩡히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